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215 제목 나를 만든 것. 네, 나를 만든 것. 읽을게요. 제목 나를 만든 것. 바람일까? 바다일까? 나무일까? 나를 만든 것이. 안아주고 업어줌일까? 먹여주고 재워줌일까? 나를 만든 것이. 배고픔일까? 두려움일까? 외로움일까? 나를 만든 것이. 불안과 좌절, 희망과 감사, 다시 쓰러짐과 또다시 일어남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있다. 마지막 문장, 마지막 그 단어 다시 읽을게요. 또다시 일어남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접혀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읽었는데, 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게요. 나를 만든 것. 바람일까? 바다일까? 나무일까? 나를 만든 것이. 안아주고 업어줌일까? 먹여주고 재워줌일까? 나를 만든 것이. 배고픔일까? 두려움일까? 외로움일까? 나를 만든 것이. 불안과 좌절, 희망과 감사, 다시 쓰러짐과 또다시 일어남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말이? 어떤 그쵸, 생각이? 나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나온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를 만드는 요소들이었죠. 네. 그치. 네. 그 어느 것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또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선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저는 지금 늦게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들이 그 학교에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모든 교수님들의 영향이었고, 또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책을 쓰신 분들이었고, 네, 또 최근에 느낀 거는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이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신 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그 안에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지금에 있게 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쳐가는 바람 한 줄기도 아마 나를 깨닫게 했고, 네, 그렇지. 나를 성장시켰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 나를 만든 것. 나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나를
내가 만들어진 것, 하나밖에 없는 나를 만든 것, 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만든 것인데 아마 각자에게 다가간 그것들은 다 다르게 이제 다 다르게 다 그리고 어쩌면은 나한테 없었던 것이 또 뭐 너한테는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나를 만든 건 사실 상당히 독특하고 유니크하다. 이것도 볼 수 있는데 또 나를 만든 것은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예. 그것이 또 나를 그것도 그것이기도 하고. 네.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없지. 없는데 다만 이제 때로는 내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내가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이렇게 이제 제가 거절 이제 함으로써 이제 제가 경계를 하는 거고 어쩌면 그런 것조차도 나한테 영향을 다 이제 끼치고 그렇지. 성장하도록 하는 요소일 수 있고. 그렇지. 결국은 근데 어쩌면은 지금 여기 내가 쓴 시에서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보편적인 것들을 이제 썼는데 사실 내가 나아야 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 선택과 내 결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길은 항상 나 앞에 두세 가지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들은 항상 몇 가지로 내 앞에 항상 전개되고 나에게 제한되는 게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항상 내 앞에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나, 어떤 길로 가나. 이제 결국은 자기 결정이 자기를 만든 거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 결정을 지금 뭐 검정색으로 할 거냐, 뭐 노란색으로 할 거냐 할 때 그 결정을 내가 지금 검정색을 선택할 건지 노란색을 선택할 건지 이제 그 선택이 지금 달라지는 거지.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선택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그 선택과 자기 결정이 결국 자기를 만드는데, 이미 자기 안에 그 자기가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이제 뭔가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거죠. 자기가 뭐 자라온 환경,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또 자기의 어떤 그 어떤 인성, 본연의 색깔, 뭔가 이게 이제 그 알 수 없지만 그 각자 사람의 그 다양하게 이제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에 그 어떤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방향을 잡는 어떤 키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할 거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환경과 어떤 인성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교육의 힘이다. 결국은 환경의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 나는 결국 건강한 결정을 못 내리는
못 내릴 거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의 그 환경이 내 그 자연스러움과 내 결정과 내 의견을 무시하는 환경이었다면 나는 결국 내 결정을 못 할 거고, 내가 내 의견을 모를 거고, 만약에 내가 받은 교육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는 교육, 이거 빨강 아니면 노랑, 뭐 선 아니면 악, 두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교육이 억압 속에서 진행이 돼서 내가 억압받는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교육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교육을 받아왔는지, 아니면 그 교육 속에서 그 교육 속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런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으로 내가 교육이 됐다면, 내가 그런 편견으로 다른 사물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교육을 받는 중에 나한테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인간 본연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물음을 묻는 그런 순간이 없었고, 그냥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 가치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본주의와 물질 위주의 어떤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나에게 교육이 됐다면, 너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 예를 들면 그래서 돈 많이 갖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그게 성공이고 그거밖에 다른 건 없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면,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기회를 못 얻었다면, 그러면 내가 결정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그런 결정으로,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만 내 눈이 이렇게 가 있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하는 것에 발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그냥 나는 환경이 그랬고, 내 교육이 그랬고, 그럼 전부 남 탓으로만 다 돌리면 되겠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지 않나. 뭐냐, 왜? 왜 너는 그럼 스스로 생각을 안 했냐?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많았다면 나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물음을 묻는 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질 속에 나는 있기 때문에, 그게 창의성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자세,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고 묻고 이렇게 철학하는 그 어떤 그 시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다 가지면 좋겠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안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시간을 갖지? 이제 이것도 또 사실 좀 누구나 다 사고하고 사유하고 막 그런 사색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잖아, 또. 그쵸. 그럼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또 이제 이런 생각과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기가 처한 자기 환경 속에서 그 시기에 10살이면 10살, 9살이면 9살, 15살이면 15살에 스스로 좀
질문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막 이제 이런 그런 사고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를 가졌다면 참 행복하다. 그런 게 주어졌으면 거기서부터 싹이 돋았을 거다. 야, 그래서 텔레비 프로는 그런 좋은 프로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만든 책도 그런 책으로 우리가 자극을 주는 책을 만나고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났다면 이런 나를 만드는 것 속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한 요소들이지. 근데 나는 이걸 쓰면서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연애에서 안아주고 업어줌일까? 먹여주고 재워줌일까?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약간 그 영아기와 유아기의 어떤 중요성을 좀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야. 그러니까 안아주고 업어줌이 없었다면, 먹여주고 재워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재워줌, 아끼지 않고 나에게 먹여주고 재워줌, 헌신을 다해서 먹여주고 재워줌, 이게 나를 만드는 힘이다. 나를 만든 힘이었다. 요거 전에 바람, 바다, 나무, 자연은 내가 누구인지, 인간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이제 그 힘이고, 사실 자연 해 지는 거, 나무 색깔 변하는 거, 꽃 피는 거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나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살면서 배가 고팠던 경험, 두려웠던 경험, 외로웠던 경험들 다 좋은 거야. 어떤 모든 경험들도 다 나를 만든 것. 근데 배고픔이 없었다, 외로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럼 배고픈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다. 뭐 철학자들이 옛날에 많이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이유가, 나는 뭐 그냥 인간은 근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필요할까?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만약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동물이지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인간을 만드는, 나를 만드는 또 아주 그 큰 요소로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역경이나 그런 어떤 고난이 나한테는 어떤 그 생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고난이 나한테 주어지면 그걸 오히려 감사의 기회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지혜? 그게 이제 인간을 만드는 힘? 인간이 되는 요소? 불안과 좌절, 부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또 나를 보호하는 힘이 될 수도 그렇지, 있는 거니까. 그렇지. 뭐 좌절을 모른다는 거는 그건 좀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거. 그렇지.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좌절이 너무 크고 너무 잦고 너무 많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못 갖게 만들어버리면 큰일이지.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거야. 나를 만들지 않고 나를 죽이는, 내가 못 있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큰 좌절과 아주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는 어떤 힘. 그건 인간적이지 않은 거지, 이미. 불행하게도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지 않는 요소다. 그러나 적당한 좌절과 그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내 안에서 쓸 수 있어서, 좌절이 나쁘지 않다. 실패가 나쁘지 않다. 실수가
웰컴, 좋은 거다. 이런 걸 경험하게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더 나는 거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뭐 부모나 교사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쓰러지는 게 나쁘지 않은 거지.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남. 그러니까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커가 이제 성숙해 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아픔이고, 그 아픔이라기보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되는 순간 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지 말자.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의 어떤 폭력을 입고 나서 결국 이제 그 생을 그렇게 이제 자들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그분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살인을 했다든지 스스로 자기를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제 이런 삶으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정말 폭력이라든지 그 이제 육체의 폭력은 곧 정신의 폭력과 상처로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르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진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장 나를 못 만들게 하는 게 폭력.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국가의 폭력은, 네. 그거는, 뭐라고 할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일 수 있고, 국가의 폭력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숨겨져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이제 제도적, 구조적 폭력,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빙산의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인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 그거야말로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 중에도 가장 나쁜 폭력이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해. 친구나 부모나 누나나 오빠가 나한테 폭력을 가하는 건 바로바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저항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구조나 제도나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정체를 빨리 못 드러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희생과 희생자를 내면서 그게 마치 그것이 이제 내 잘못인 것처럼 또 만드는 이념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잘못한 게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못 배워서 그렇지, 네가 무능력해서 그렇지, 다 개인 탓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알아보기가 힘들고 당해도 대응하기가 참 힘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건데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거기에 한가할 수 있는 힘, 그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이제 시민의 용기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저력인데 이제 그 힘은 또 어디서 오느냐? 그 힘은 또 이제 정말 불의가 뭔지, 부당함이 뭔지, 정의롭지 않은 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고뇌, 사유를 많이 함으로써 올바르다는 게 뭔지, 이제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많이 해주는 교육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또 진리를 보기가 힘드니까. 과연 정말 참이 뭐고 정말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참 교육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게 아닐까. 그걸 알아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내가 갖는 사람이 되는 게 교육의 힘이거든. 교육이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끝낼게요. 나를 만든 것. 바람일까? 바다일까? 나무일까? 나를 만든 것이. 안아주고 업어줌일까? 먹여주고 재워줌일까? 나를 만든 것이. 배고픔일까? 두려움일까? 외로움일까? 나를 만든 것이. 불안과 좌절, 희망과 감사, 다시 쓰러짐과 또다시 일어남이 오늘도 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